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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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있었던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송 관련법 4개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려는 것에 맞서서 여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로 이제 대응을 했고, 그 필리버스터가 이제 24시간 만에 또는 24시간에서 30시간 사이에 이제 종료가 됐고, 이후에 이제 법안 통과시키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 올림픽이 또 개막되고 하면서, 그래서 국민적 관심은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남긴 여야의 손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지금, 태극, 전사, 전사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금메달 따는 게 활, 총, 칼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태극 전사들이 연이어 낭불 전하면서 국민들에게 참 많은 어떤 감동과 기쁨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런 극한적인 대치, 특히 이제 필리버스터로 인한 이런 어떤 실망감들이 저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 내지는 이런 어떤 국회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을 더 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김용태 의원이 이제 필리버스터 시간을 그전에는 이제 윤희숙 의원이 12시 47분인가요? 그런데 이제 기록 경신을 3시간 12분으로 한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만은 결코 좋은 어떤 기록 경신은 아닌데 저는 어제 김용태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참 인상 깊게 봤는 게 본인은 이제 세계 테마 기행을 좋아하는데, EBS에서 하는 테마 기행, 그리고 또 EBS의 대표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는 펭수, 또 뽀로로가 무슨 정치적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사법을 한꺼번에 지금 현재 강행, 처리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EBS 같은 경우는 전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아닌데 또 같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어떤 태도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또 아무리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굳이 방송법과 방통위법 그리고 방문위법과 EBS법을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가방이 있을 때 21대 때 2번이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과정들을 생략하고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이런 어떤 것은 국회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더더구나 이런 식으로 공회전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계속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공회전 문제는 조금 이따 다음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5박 6일간의 이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가 됐고 다들 사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참 불행하고 참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는데 세계 어디에서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권당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 필리버스터로 그걸 지연시키거나 방해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능한 집권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이게 좀 다소 무리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설사 그러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셨잖아요. 야당에서는 받아들였고 이 법에 관해서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이 한 달간 그러면 이걸 갖고 수기를 해보자 여야 간에 했을 때 당연히 받아서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문제대로 또 개선할 점들은 개선해 나가는 게 결국 집권당의 태도고 또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당으로서의 기본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수준을 갖고 한다고 해서 집권당조차도 같이 야당보다 더 황당한 일을 벌려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무정부 상태로 되는 무정부 상태, 정치가 실종된 정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버리는 것인데 국민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방송사법 이제 통과가 돼서 대통령에게 넘어갔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이제 부결될 경우에는 폐기되는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내일 모레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하고 노란봉투법 이걸 이제 새로 이제 또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여기에 맞서서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뭐 쳇바퀴 돌듯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어느 지점에서는 좀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뭐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계속해서 21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22대 들어와서는 더 이제 빠르게 그리고 또 양적으로나 뭐 질적으로 더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처럼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여야가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는 국민에게 할 텐데 말이죠.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여야 간의 어떤 관계 협의하려는 좀 의지가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물밑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좀 문제점을 좀 없애가면서 새로운 어떤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보면은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좀 문제되는 강화된 어떤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안만 하더라도 원래 21대 마지막 부결될 때는 이제 변협에서 이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변협 추천안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하겠다는 식으로 특별검사 특검 추천권을 더 강화를 좀 해버렸죠. 지금 21대 때 폐기된 노란봉투법, 뭐 사실상 어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25만 원 지급 이런 어떤 법들을 지금 강행해서 또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제 요구가 일단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든지 아니면 완전히 좀 거부권 내진 제 요구가 된 어떤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수정안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협상 과정 없이 그냥 그보다 더 문제되는 안으로 이제 들고 나왔을 경우는 계속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 같은 사례도 보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총 650회 거부권 제의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되든지 아니면 예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제의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법들을 그냥 무작정 수용했을 경우 그거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부담이 되고 불행이고 또 대통령의 저는 직무 위기로 되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대통령이 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진정으로 새로운 어떤 수정안을 풀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시각에 봐서는 더 계속적인 어떤 강화된 어떤 법으로만 밀고 있어서 더 이런 것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여야가 뭐 서로 계속 이제 내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말입니다. 기싸움 성격도 있어. 지금 이건 내 탓이 아니고 정치에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된 그런 그 불행한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 원인 제공은 용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최상범 특별법도 마찬가지. 국민의 60% 이상 70%가 넘는 국민이 이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분명하게 가려야 된다. 책임을 가려야 된다. 집권당의 대표가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의 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집권당의 의원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입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딱 이건 불가라고 버튼을 눌러놓으니 당에서도 국회에서 이 논의 자체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방송사법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방송법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방통위법 왜 생겼냐면은 이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이 추천하고 야당이 2명씩 추천해서 5인 체제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2인 체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야당이 추천하면 당연히
큰 문제가 없는 한 임명을 하게 돼 있는 거를 추천했는데 임명을 안 해버려요. 2인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역대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방송법과 이 방송관계법, 이 방송사법들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중요성들, 공정성, 공영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좀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아무도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그 입법권자들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 윤석열 대통령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야당이 언론을 탄압을 하고 언론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권력을 진자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대한민국에서 야당이 지금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속아 웃을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사의 수를 늘려서 이사의 수를 늘려서 어떻게 대통령이 또는 권력자가 앞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이 법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설사 그게 마땅치 않더라도 집권당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안 된다가 아니고 법안이 야당에서 내면 더군다나 다수당 아닙니까? 내놓으면 집권당에서도 이걸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시간을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논의해서 이거를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아예 안 된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당에서는 자기들 충분히 난을 만들어서 국회 원래 상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통과시키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좀 받아들여야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방적인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집권당이 됐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원내 일당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용산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서 의원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팩트체크 잠깐만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용산이 최병 특검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안 된다. 그건 아니죠. 대통령도 공수처와 경찰청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방통위는 2인 체제를 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민주당에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추천한 최민희 지금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관련된 업종, 구체적으로 통신산업연합회에 근무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2인 체제가 지금 현재 계속 왔었고 그다음에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통령이 만약 제 요구를 했을 때 저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여야가 여러 가지 어떤 안을 놓고 저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협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민주당 안만으로 이제 수용하라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 대화의 이제 물꼬가 지금 잘 터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법하고 같이 이제 그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주에 인사청문회 이례적으로 4흘 연속 했고요. 그리고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그 전 직장인 대전 MBC 현장 검증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논점은 뭐 법카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이념 편중 또는 뭐 노조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쟁점으로 이제 올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청부 보고서 마감 시한이 어제까지로 이제 끝났고 오늘 이제 재송부 시한을 오늘로 정해서 지금 국회로 보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일쯤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청문회 전국을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 최병 청문회, 특히 이번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3일 청문회, 그리고 또 현장까지 갔으니까 사실상 4일간의 어떤 청문회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장관 청문회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나오는 어떤 도덕적인 이슈가 위장
뭐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논문 뭐 표절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재산 정식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도덕적 이슈는 지금 하나도 지금 없고 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이 법카 문제인데 예. 그 법카 문제가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특별한 어떤 하자 한 방도 없는데 그걸 또 대전 MBC에 가서 현장 검사를 하고 하는데 과연 공공기관도 아닌 이런 어떤 대전 MB 사장 시절의 어떤 법카 의혹 그것도 한 방이 없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다른 결국은 의혹이 지금 없기 때문이라 보여지고 특히 인사청문할 때 보면은 후보자의 어떤 정책적 의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뭐 도의시하고 뭐 지금 그 최민희 위원장의 어떤 내구조 발언 문제라든지 또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 어떤 탈북자 출신인데 전체주의 사회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사과 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위원장으로서는 편파적인 어떤 진행만 지금 남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어떤 뭐 인사 어떤 검증보다는 결국은 이진숙은 안 된다는 이런 선입견으로 지금 현재 이런 청문회를 지금 이끌어 와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사안도 결국은 이제 뭐 임명을 하고 이제 야당에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임명 직후에 이제 박문진 이사에 대한 어떤 그 의결 절차를 이제 하고 이후에 이제 뭐 또 탄핵을 한다든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방송 정책과 관련돼서 방송 업무와 관련돼서 총괄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그걸 왜 장관으로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왜 방통위를 방통부라고 하지 않고 예. 위원회 체제로 두었겠냐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이 정책 자체가 통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도 언론 다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걸 위원회 체제로 둔 취지는 결국은 정권이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독립성을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그 그래서 아까 계속 길게 말씀드렸듯이, 여당,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고, 예. 그러면 위원장도 당연히 그 취지에 부합하게 어느 정도의 상식과 또, 이 커먼센스를 가진, 그 다음에 이 공정한 현업을 해오면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최소한 그런 게 없어도, 예. 그 소속되어 있는 거기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고 욕을 먹은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 취지를 해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죠. 이진숙 위원장 내정자의 청문회를 저도 유심하게 봤고 예.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만은 가장 언론의 저분만보다도 더 문제적 인물로 지목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저뿐만 아니고 네. 상당수의 그다음에 청문회를 봤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 그런 분을 내세우는 저희가 뭐겠냐?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그건 명백하게 장악하고 이 공정성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장악하기 위한 의도밖에 아니다. 예. 그 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잘 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 알겠습니다. 최소한 인사가 만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또 관계자들로부터 예. 지탄받는 사람은 내세우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장관이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예. 자, 두 분의 말씀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그리고 이제 임명 이후에 이제 과정 이런 부분도 여야가 워낙 맞서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국민의힘 상황을 잠깐 좀 끝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부를 두고 친한계 친윤계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알력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위의장이 지금 정점식 정책위의장인데
친윤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현재 전체적으로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현재 5대4 정도로 친윤이 조금 이제 한 명 정도 우세한 상황인데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이거를 이제 구도를 이제 바꾸려는 어떤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유임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임기가 1년이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된지 뭐 2달밖에 안 되는 뭘 바꾸느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내부 알력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내부에서는 그렇게 심한 알력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식 의원도 언론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표가 원내대표 그리고 의총의 최종 중에 성의를 통해서 이제 임명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하시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도 대통령께서 또 문상도 오시고 했지만 또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한 게 검찰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법사위원회 이제 간사로서 당시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이제 같이 이제 있었고 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주변 인사들 입에서 좀 교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민식 의원도 뭐 특별하게 내가 굳이 그 임기까지 해야 된다 그런 지금 현재 의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전민식 의원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을 대안을 지금 찾고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정책위장 자리를 놓고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 겁니까?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죠. 우선 최고위원의 의결 정족수에 한동훈 대표 체제와 예. 대표 측과 용산 측이 한 명에 의해서 역전될 수 있거든요. 이게 간단치 않다는 게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면서 극명하게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집권당 때입니다. 집권당 때입니다. 지금 용산과 당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한 덩어리가 돼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결국 권력의 정점에 누가 권력을 더 가지게 미래 권력과 지금 현재 권력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당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인사.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인사는 그걸로 종결입니다.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용산에서 오늘 박정훈 의원이 그런 취지로 얘기했더라고요. 용산의 뜻이 아니면은 어떻게 임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하셨더라고요. 박정훈 의원 집권당의 의원이죠. 의원이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놨던데 그 집권당의 의원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작금의 이 실태, 이게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의 모습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장의 교체 여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관계 때문에 며칠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조금 더 오늘 토론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